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헬로 시니어 채널은 실화적 사연을 바탕으로 시니어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가세요.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경험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영양제와 약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72세 윤정희 할머니를 진료 중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리셨거든요. 선생님, 제가 요즘 자꾸 넘어져요. 일주일에 2번이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뼈가 약해진 것 같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할머니는 5년 전부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만 드시고 계셨어요. 의사가 칼슘 드시라고 해서 칼슘제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어요. 겨우 800ml였거든요. 정상이 30ml 이상인데 말이죠. 그때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드렸어요. 할머니, 칼슘만 드셔서는 안 돼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정말 중요해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할머니께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해드렸어요. 하루에 2000IU씩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에 30분씩 햇볕을 쬐시라고 당부드렸어요. 2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몸이 좀 든든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금방 나았어요. 한 달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선생님,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몸의 균형감이 좋아진 것 같아요. 3개월 후 할머니의 비타민 D 수치는 32ml로 정상 범위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면역력 변화였어요. 선생님, 겨울인데도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작년 겨울에는 달마다 감기에 걸렸는데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고 계세요. 비타민 D와 햇볕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줬어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자신이 생겼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리죠. 69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칼슘제를 5년간 꾸준히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계속 나빠지셨거든요. 선생님, 칼슘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뼈가 더 약해져요? 하루에 1000mg씩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복용 중인 영양제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를 발견했어요.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칼슘만 드시면 안 돼요. 마그네슘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마그네슘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함께 섭취해야 해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칼슘이랑 마그네슘 복합제로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께 드시라고 했죠. 이 영양소들이 모두 협력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처음 1개월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선생님,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2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다리 경련도 없어졌어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선생님, 5년 만에 처음으로 골밀도가 좋아졌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올바른 영양제 조합으로 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74세 박순옥 할머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혈압약을 5년간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셨거든요. 선생님, 혈압약 먹으면 의존성이 생긴다고 해서 끊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할머니가 오신 날 혈압을 재보니 190/112였어요. 정말 위험한 수치였죠. 할머니, 혈압약을 왜 갑자기 끊으셨어요? 인터넷에서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니까 몸에 안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께 급히 설명해드렸어요.
할머니,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약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그럼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할머니, 혈압약은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약이에요. 안경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할머니께 혈압약을 다시 처방해드리고 2주 후에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을 바꾸거나 끊고 싶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라고 당부드렸어요. 2주 후 할머니의 혈압은 135에 85로 안정됐어요. 선생님,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안정적이 되셨어요. 이제 혈압약이 제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약이라는 걸 알겠어요. 절대 임의로 끊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할머니는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정기검진도 받고 계세요.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뻔했어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77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서 손발이 차가우셨거든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어요. 그리고 손발이 항상 차가워서 겨울에는 정말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혈압약, 당뇨약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영양제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데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할아버지께 오메가3를 권했어요. 할아버지, 오메가3는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DHA 성분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생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생선을 매일 충분히 드시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 오메가3 보충제로 드시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께 고농도 오메가3를 처방해드렸어요. 하루 1000mg씩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EPA와 DHA 비율이 좋은 제품으로 선택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선생님,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2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발이 덜 차가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좀 좋아진 것 같고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하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겨울에도 따뜻해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메가3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뇌와 혈관에 정말 도움이 되네요. 이제 매일 챙겨 먹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오메가3 덕분에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80세에도 머리가 맑고 몸이 따뜻해서 행복해요.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고 계셨는데 부작용이 생기셨거든요. 선생님, 요즘 속이 계속 쓰려요. 그리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영양제를 보니 정말 많았어요. 비타민, 미네랄, 홍삼,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 Q10, 글루코사민 등등 총 12가지나 드시고 계셨어요. 딸이 좋다고 사다 준 것들이에요. 모두 몸에 좋다니까 다 먹고 있어요.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건강기능식품도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희석제와 함께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와파린이라는 혈액희석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은행잎 추출물과 오메가3를 함께 드시고 계셨어요. 이 조합은 정말 위험해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상호작용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단하시라고 했어요. 정말 다 끊어야 해요? 할머니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안전하게 드시는 게 최선이에요. 2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속 쓰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좋아지셨어요. 이제 꼭 필요한 비타민 D와 칼슘이랑 마그네슘만 먹어요. 오히려 몸이 더 편해졌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요. 지금 할머니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병용 금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81세 정봉석 할아버지는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당뇨병이 있으시면서 여러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셨거든요. 선생님, 당뇨약도 먹고 크롬, 바나듐도 먹는데 혈당이 왜 안 떨어져요? 할아버지께서 드시는 영양제 중에 일부가 당뇨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크롬과 바나듐이 당뇨약과 함께 복용되면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당뇨약과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용량 조절이나 복용 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할아버지의 당뇨약 용량을 조정하고 영양제 복용 시간도 바꿨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을 하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의 혈당은 훨씬 안정적이 됐어요. 선생님, 혈당이 140 이하로 안정됐어요. 영양제와 약물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역시 모르면 병이 악화된다는 말, 새삼 한 번 더 느낍니다. 75세 김순덕 할머니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철분제를 복용하신 후부터 변비가 더 심해지셨거든요. 선생님,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먹는데 변비가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할머니께 철분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철분제는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좋지만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변비도 심해지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해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식후에 드시면 위장 부담이 줄어들어요. 변비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할머니께 킬레이트형 철분제로 바꿔드리고 비타민C와 함께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도 함께 복용하시라고 권했어요. 2주 후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변비가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철분제를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아요. 한 달 후에는 빈혈도 개선되고 변비도 해결됐어요. 철분제 복용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전문가의 조언이 정말 필요하네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처음엔 영양제는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 약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해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근력, 심지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햇볕 노출이 적고 피부에서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부족하기 쉬워요.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해요. 칼슘만 드시면 변비가 생기거나 혈관에 칼슘이 침착될 수 있어요. 2대1 비율로 함께 드시고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약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는 갑자기 중단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약을 바꾸거나 끊고 싶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인터넷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오메가3는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EPA는 혈관 건강에, DHA는 뇌 건강에 특히 도움이 돼요. 고농도 제품을 선택하시고 식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하지만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병용 금기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실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여러분, 영양제와 약물 관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목록을 만드세요. 처방약, 일반의 약품, 영양제, 한약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의사나 약사를 만날 때는 이 목록을 꼭 가져가세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영양제를 구입할 때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고 과다 복용하지 마세요. 지용성 비타민어, D, E, K는 과다 복용하면 축적되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복용법도 중요해요. 공복에 먹는 것, 식후에 먹는 것, 다른 약물과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 각각 이유가 있어요. 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해요.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수치 등을 확인하시고 부족한 것만 보충하세요. 무작정 먹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드세요.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속쓰림, 어지러움, 두근거림, 발진 등이 생기면 영양제나 약물 때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이나 영양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윤정이 할머니처럼 비타민 D로 뼈 건강과 면역력 되찾기, 김철민 할아버지처럼 칼슘이랑 마그네슘으로 골밀도 개선하기, 최영수 할아버지처럼 오메가3로 뇌 건강 지키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올바른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도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어요. 약과 영양제는 적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예요.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올바른 약물 관리에서 시작돼요. 무작정 피하지도 말고 무작정 많이 먹지도 마세요.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약물 관리로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올바른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